달려나간 양태가 늙은 의원을 데리고 나타난 건 1시경이나 지나서였다. 마당에 양태의 소리가 나자 오열하고 있던 낭자가 뛰어나가 의원을 맞았으나 허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의술에 대하여 아는 바도 없었으나 낭자의 아비는 이미 병자가 아니고 사체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낭자가 엎드러질 듯이 의원을 끌고 방 안에 들어왔다. 그러나 과연 늙은 의원은 사체의 맥을 짚다 말고 흠칫 시선을 들더니 금세 자리를 물러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숨이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됐어. 아직 온기가 계시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소서. 의원이 다시 사자에게 다가 앉으며 주거니의 눈꺼풀을 뒤집고 들여다 보았다. 이어 사자의 가슴 밑을 더듬었다. 이미 저승길 절반은 갔네. 이건 병자의 신체에 남은 온기가 아니여. 군불에 익은 훈기일 뿐. 방법이 없으리까? 허준이 무너질 듯한 낭자를 대신하여 물었다. 온 김에 침이라도 놔보란 말이오. 혹이라니. 의원이 양태를 가짜는 듯이 흘기더니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제 몸에 기운이 남았어야 침을 놓든지 무얼 놓든지 할 것이지. 숨 떨어진 송장이야. 의원 아니라 천하 없는 제주라도 어찌 살려. 차라리 그런 부탁이면 삼신 할매를 잡고 빌 일이지. 의원이 미련 없이 의구 보따리를 들고 일어섰다. 나가는 의원을 낭자가 붙들었다. 살려주소서. 부디 우리 아버님을 살려주소서. 뭐라 더 외치며 낭자가 마당으로 따라갔고 대꾸 대신 의원이 가래를 긁어 내뱉는 소리가 났다. 눈길에 달려온 것만이 억울한 모양이었다. 살려주소서. 낭자의 울음이 의원을 쫓아 토단 밖을 달리는 것이 들렸다. 양태가 허준의 등 밑에 다가 앉았다. 재미 보러 왔다가 송장칠 일을 만날 줄이야. 제 소음 붙었어. 나갑시다. 어디로? 예서 더 뭐 할 참이요? 초상집 계집을 상대로 노닥거릴 순 없지 않소. 애초 노달거릴 생각은 없었어. 이번엔 허준이 화난 목소리로 내뱉었다. 무너질 듯한 모습으로 낭자가 방 안으로 되돌아왔다. 양태가 눈짓했으나 허준은 양태를 상대 않고 물었다. 고향이 어디시오? 아버지의 죽음 앞에 고개를 떨구던 낭자가 증시했다. 보아하니 타관인 것 같은데 속히 고향에 사람을 보내어 기별해야 하지 않겠소? 일순 허준을 돌아보던 낭자의 눈이 난감하게 배회했다. 낭자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을 게고 혹 내 도움이라도 개의치 않는다면 발빠른 방자 하나쯤 구할 수 있으리다. 고향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모습이 어여시 사대부의 차림이신데 고향이 없다니요. 아버님께서는 남달리 관운이 나쁘신 분이 올시다. 새삼 고향이라 일컬을 만한 것도 그리고 이제 와서 아버님의 불행을 기별할 만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허준의 수작을 흘겨보고 있던 양태의 눈길도 의아해졌다. 낭자가 다시 아버지의 죽음 위로 무너졌다. 양태를 토단 밖으로 데리고 나온 허준이 이미 준비한 듯한 부탁을 차곡차곡 늘어놓자 그만 말허리를 끊으며 양태가 곱지 않은 눈을 떴다. 대체 미쳤소? 항차 저 계집이 뭐요? 오다가다 마주친 생판 나만이요. 그런데 난 싫어도 오늘쯤은 봉수대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오. 네가 못 오면 다른 아이 편으로 보내. 죽은 이를 살 수위와 관도 하나. 관? 어이 형님. 그리고
주거니 앞에 발길 쳐도 몇 자루.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이야 내 알 바 아니로되 저 성길 떠나는 길에 촛불도 하나 못 밝힌다면 빈소가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협기도 좋지만 생각해 보시오. 죽은 자의 정체가 뭔지 알지도 못한 채 섣불리 끼어들었다가 만일 저 죽은 이가 조정의 죄라도 얻어서 도피 중인 인물이라도 된다면 장사까지 지내준 우린 변명의 여지 없이 금방 한패거리로 몰릴 텐데 그땐 어쩌려우? 양반들이 짓고 다니는 죄는 곤장 몇 대로 끝나는 상놈의 죄하고는 다른 법이유. 알았거든 어서 갑시다. 허준이 그대로 버티고 선 채 말했다. 내가 시킨 것 다 가져오도록 해. 네가 못 오면 다른 놈을 시켰으라도. 툴툴거리며 양태가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허준이 다시 토담 안으로 들어섰을 때 마당엔 그 허준을 아까부터 보고 있었던 모습으로 낭자가 예처로운 눈빛을 하고 서 있었다. 그리고 허준은 보았다. 낭자의 눈이 자기에게 절실한 구원을 청하고 있음을. 허준이 입을 열었다. 사람을 보냈소. 관도 부탁했고 장례를 치를 몇 사람 인력도 해안으로 당도할게요.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낭자가 사나이를 등시하며 조용한 음성을 냈다. 상을 겪고도 그 서름을 넘어선 의지 어린 모습이었다. 돌아간 이 곁에 계시오. 장례 치를 일은 내가 서툰 대로 지휘하리다. 집안의 성씨는 이시며 소녀의 이름은 마늘 따에 기쁠 희자 다희라부로 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희가 방으로 들어갔다. 그 닫히지 않은 방문을 보며 허준이 따라 들어갔다. 죽은 이의 창백한 얼굴 앞에서 다희의 침묵이 길었다. 아까 동행과 밖에서 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합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조정의 죄를 얻어 함경도 북청에 유배되어 계시던 분으로 관직에 계실 때 명나라 사행차 오가시는 길에 의주에서 우연히 어떤 명의를 만나 지병을 쾌유하신 바가 계시옵는데 이제 다시 유배지에서 그 병이 재발하시어 옛 그 의원을 만날 양으로 의주까지 갔다가 헛걸음을 하고 유배지로 돌아가던 길이 올시다. 헛걸음을 하고 관의 허락도 없이 유배지를 빠져나와 어렵사리 의주에 당도는 했으나 그 의원을 만날 길은 없었고 백방으로 소문 끝에 알아낸 바로는 그 의원은 본시 의주 사람이 아니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약재를 구하고자 잠시 의주에 머물며 아버님을 만났을 뿐 사는 곳이 경상도 산음이란 것만 들었습니다. 가만 경상도 산음. 소녀 또한 처음 듣는 고장으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경상도 산음이란 곳을 아시옵는지요? 안다고 할 수 없다. 용천을 떠나면 찾아가라던 아버지가 일러준 고장이라는 것 외에는 아직 가본 적은 없소이다만 얼핏 들은 듯도 한 고장 이름이라서 그래서 찾아온 그 용타는 의원은 경상도 산암 사람이란 말이요. 그걸 의주에 와서 알았습니다. 당시 아버님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위중한 병자들을 수없이 살려낸 탓에 유의태라는 그 함자를 여러 사람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유의태? 버들유 오를의 클태의 유의태라는 함자이옵니다. 유의태. 장차 허준의 생애의 스승으로 마주칠 그 커다란 인물이 그러나
지금은 별 뜻 없이 허준의 입안에 뉘어진다. 아니, 그런 생면부지의 이름보다 자기가 찾아갈 새 세상일 경상도 산엄현이라는 고장의 이름이 하필 다희의 입에서 나옴으로써 허준은 그녀와의 만남이 어떤 운명적인 것으로 가슴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